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제 3분 질의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을 제가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했어요. 찬성, 반대. 네, 어떤 우려가 있는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상으로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도 그 상당히 신속성과 밀행성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뭐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 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3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수사를 53만 원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날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가 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도블록 깔는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2배에서 16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일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제목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왜 이런 기사가 나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조사실을 다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의 조사실에서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의사실 공표죠. 피의사실 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 마트에서 이런 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뭐 매달 제출됐다고 아까 뭐 50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그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네네. 공기청정비, 뭐, 그 월세, 뭐 이런 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로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그 교육이나 환수 같은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 그리고 정해진 삼겹살 이런 거 정도대로 사 먹지 지출한 마시고요. 겁니다. 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박균택, 조배숙, 서영교, 김승원,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했다는 엇갈린 주장과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검사 탄핵소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산하지청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소위 기습공탁에 대한 법원과의 협의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소년 범죄에 대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위원회 전문성 제고 필요성 및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 필요성 등 형사사법 정책 개선을 위한 지적과 당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당부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권력 인지 감수성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에서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 겸손을 오히려 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때는 갑이 을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기관입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한없이 작고 힘없는 그런 을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권력인지 감수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들께서는 권력 감수성에 좀 민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헌법 12조도 반드시 숙지하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서울중앙지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검사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1일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